3교리교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8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1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0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갑술월 기사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미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실하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일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콜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절이 월이 있는데, 신유술월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 된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지시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축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지지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중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 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월의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죠. 무토와 마찬가지로 토이긴 하지만 무토는 고황토라고 해서 큰 산 또는 드넓은 광야 같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텃밭과 같다 그러죠. 작은 밭. 그래서 뭐 무토가 좋고 기토가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기토도 기토 나름대로의 용도 쓰임이 있으면 기토로서도 엄청난 부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텃밭으로도 보고 문전 옥답으로도 본다라고 했습니다. 토가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토가 돼서도 안 되고 너무 열토가 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수화기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러한 기토와 술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월령을 얻었습니다. 술월은 어떤 계절? 토가 왕한 계절, 득령했기 때문에 기토와 술월이 태어나면 득령했기 때문에 신왕합니다. 무토 같으면 반드시 간목을 치면서 소토소벽한다라고 했지만 기토는 텃밭 같고 작은 토이기 때문에 굳이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할 필요는 없겠다. 단 술월의 기토가 간목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무토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간목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뭐다 간목을 써 기토를 소토한다라기 보다는 간목으로서 겁재인 무토를 갖다가 제하는 용도로서 간목을 쓸 때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간목도 용도가 없겠다. 뭐 지지로 토국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하는 경우에도 간목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술월에 기토만 놓고 봤을 때는 간목은 뭐 나중에 취용할 것이 될 것이고, 일간이 왕한 경우에 기토가 왕에서 간목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뭘 쓸까요? 개수를 일단 물을 얻어야지만 술월도 마찬가지로 건토가 되는 것이고, 건토에 뿌리던 기토가 자칫 잘못하면 말라버리면 여러분 텃밭 물을 안 줘서 마르게 되면 그 안에 심어져 있는 작물, 화초 다 말라주게 되죠. 그래서 술월의 기토는 개수를 반드시 얻어서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붙습니다. 용신을 초용할 때 먼저를 뭘 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것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토가 수월에 개수도 쓰지만 또 다른 것도 쓸 수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보다 땅이 마르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없기 때문에 물을 먼저 끌어 당겨 가지고 땅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단 중요한 것, 술월에 토는 월령을 얻어서 굉장히 왕하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에는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개수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금으로서 개수를 생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개수를 생하는 것은 경금도 개수를 생할 수 있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개수를 생하는 것이 원활하게 개수를 생할 수 있다. 경금으로 생하게 되면은 반대로 개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다수탁이 돼서 수를 생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개수를 써서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개수 자체가 너무 약하니까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주해줘야 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다? 병화를 얻어서 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온토해 준다라고 하면 사주가 완벽하게 술월의 기토가 중화를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개수를 생할 수 있는 신금, 그 연후에 따뜻한 온기가 되느냐, 온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땅이 있는데 거기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먼저 뭘 봐야 돼요? 물을 내가 댈 수 있느냐 댈 수 없느냐, 이걸 먼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술월의 기토의 핵심이다 라고 해서 개수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 일간이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격국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즉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고, 또 용신을 알아야지만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것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역시나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격국과 용신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술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음대 양의 관계, 토가 토를 받는데 음대 양이니까 저거는 겁재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겁재격이 있느냐? 사주격에는 겁재격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경격 겁재격은 없고 걸록격 또는 양인격은 있습니다만은 겁재격이라든가 어저께 무토 술월에 태어났을 때 비경격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도 그렇고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도 그렇고 진술중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일간 무토 또는 기토가 원령을 얻어서 왕하다라고 해서 그냥 저는 걸록격에 준해서 보자라고 해서 준걸록격으로 보고요. 중요한 것은 뭐 신왕 사주라고 하는 것이다. 일간이 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왕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이제 뭐하다 배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술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초기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중기로는 정화가 있고 본기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금이 정관에 투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식신격이라고 보는데 일간이 왕하고 식신이 좀 더 약한 구조의 식신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은 얘는 음토, 얘는 음화이기 때문에 화생토, 음대음의 관계 편인 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뭐 재성이 들어와도 식상이 들어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주는 일단은 일간 스스로가 뿌리가 있고 튼튼해야지만 식재관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왕할 것을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격국과 용신 이렇게 신왕사주가 되어 있는데 일간이 무토였다라면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계수로서 간목을 생해주고 병화로서 조우한다. 기본적인 틀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분토라 그랬죠. 작은 토이기 때문에 토가 목으로서 소토, 소벽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월지 술도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굳이 간목을 쓸 필요는 없겠고요. 일단은 물이 부족하게 되니 토라고 하는 것은 물이 부족하면 말라서 만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서 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개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신금이라든가 경금이 있어서 개수를 금생수해서 보조해 주면서 기후가 떨어지게 되면 병화로서 조후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수월의 기토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 되는데, 만약에라도 수월의 기토가 타간지록 예를 들어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을 한다든지 지지로 토국을 이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야 되는, 이때는 간목으로서 일간 기토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비겁이라든가 겁재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부득이하게 간목을 쓸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운 같은 경우가 아마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잘 보면은 자, 일지 보게 되면 진토 있죠. 진술충 되죠. 그러면 진술충의 개념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붕충이라죠.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다 왕해진다라고 하고, 진술충이 되면 진중, 개수, 을목, 술중, 신금은 땅속에 매금이 되고 매몰이 되고, 술중의 정화는 천간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계고가 돼서 날아간다. 계고돼서 날아가는 정화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처럼 날아가는 불을 어떻게 잡아뒀을 겁니까? 번개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번개 빵 치는데 그거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 번개불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토충에서 불이 살짝 올라오는 걸 어떻게 접냐고,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계고가 돼서 좋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크게 의미 둘 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일제사화를 또 봤습니다. 기사일주. 산은 화인데 화토 동궁이기 때문에 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진술충, 진중, 개수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건조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연간, 월간에 간목 두 개가 있는데
이 간목 두 개는 토를 갖다 억제시켜주는 그런 작용으로서 쓸 수 있겠지만은 역시나 뭐가 문제다? 사화는 있으니까 굳이 화가 더 있을 필요는 없겠는데 수가 부족하다 보니 토가 매우 건조해져 있는 상태에서 간목이 고목이 되죠. 고목이란 뭐예요? 나무가 말라서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급선무가보다 물을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어떤 생시가 있나요? 갑자시가 있습니다. 갑자시. 청월의 간목이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수가 목을 이렇게 생일 수는 있는데 잘 보시면 원래는 진술충이 되지 않았다면 간목이 진해 통근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자수는 해수와 달라서 간목이 자해 통근이 안 되죠. 단지 물이 있어서 간목을 생해 주는 것이죠. 이거는 솔직한 말로 간목이 아무리 3개 있다 하더라도 정관이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다른 생시를 얻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을해시는 어떨까요? 을해시는 간목이 이렇게 해불을 둘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관사론잡의 우려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 진술중에 사해충까지 거치죠. 이거를 사지전충이라고 합니다. 사지 네 지지가 다 충했다는 얘기죠. 사지전충이라고 해서 좋다 나쁘다 사실 어감 자체가 이거는 좀 좋지 못한 진술중 사해충. 토는 왕이지 있는데 화도 날아가 버렸죠. 물도 깨져 버렸죠. 이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될 것 같고, 병인시 같으면 수가 부족, 정묘시 수가 부족, 무진시 수 부족, 기사시, 경호시, 신미시 다 수가 부족한 구조. 갑술시 마찬가지 되겠죠. 수가 매우 부족. 을축시도 축중 개수밖에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3주까지만 넣고 봤을 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시에서 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갑술 다 수가 없고, 을해시는 사해충 돼서 좋을 일이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축중개수, 진중개수 이걸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도 수가 좀 부족한 그러한 것. 경호시 같으면 또 상관, 경관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만한 생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선택할 수 있는 생시는 임신시죠. 물론 이제 사신합수가 되고 임수도 줄돼서 수는 충분히 얻었는데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개유시 사유회금이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개유시 같은 경우에는 사유회금 개수 투출돼서 물론 이제 간목생해주고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바가 되지만 사유회금 임신시 사신합수 화의 기운이 떨어지게 되니 이거는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 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갑자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만 3개 자수 하나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차라리 조금 초년운이 조금 힘들 수 있다 하더라도 임신개유시를 저는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